저희는 지금 주인 세대에 올라와 있는데요. 멤버를 체인지해서 JNY 종합건설의 이 현장에 소장을 맡았던 강건의사와 함께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주인 세대 복도가 나오는데 이 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우측 첫 번째 신발장은 피트 공간식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 배관이 안 보이게끔 잡아드렸고요. 위로 올라가면 에어컨 배관이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신발장과 잡동사니들을 넣으실 수 있게끔 배치를 해드렸고요. 신발장과 책장과 골프백이 들어갈 수 있게 장을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공간이 이 건물 전체 연면적이 66평에 굉장히 협소한 주택이기 때문에 보일러도 공용 공간으로 빼고 안에 전용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주인 세대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땅 모양 자체가 반듯하게 생기질 않았다 보니까 건물 자체도 주방부터 직각으로 생기기보다는 삼각형 형태처럼 나오게 됐는데요. 먼저 위에서부터 보시면 팬 자체도 목재로 된 걸로 설치를 해드려서 다락의 천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느낌을 그대로 살려드리는 구성을 해드렸고요. 팬을 켜가서 돌려보니까 선풍기 바람처럼 은근히 나와서 시원한 느낌도 주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에 대리석을 전체를 다 두르려고 하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타일로 했는데 타일도 싼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음매가 있냐 없냐, 한 판으로 벽 전체를 다 덮을 수가 있냐 아니면 타일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이음매가 생기느냐, 그런 차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깔끔한 건 대리석. 대리석이 훨씬 더 깔끔하죠. 가격 차이는 제 기억에 타일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포기했는데 고객님 댁에 설치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좀 신경 썼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신경 쓴 부분은 모양이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냉장고 장들 붙어있는 면이랑 여기를 최대한 살리려고 치수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잘못했으면 요게 열릴 때 걸린다거나 양념장이 아예 없어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공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시공을 해드렸고요. 버튼을 누르면 콘센트가 나오고 위에다가 핸드폰을 얹으면 무선 충전이 되고 또 다시 누르면 들어가는,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시공했던 게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나온 지가 오래된 거라서 그렇게 신기한 제품은 아니지만 단가 대비 고급스러운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건축주분이 직접 설치를 하신 거고요. 이 창 같은 경우에는 강 이사님이 설명해 주세요. 시스템 창호인데요. 좌측으로 돌려서 열면 일반 개폐가 되고요. 손잡이를 방향으로 올려서 내리면 위에가 개폐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나 안 올 때 구분해서 환기를 시켜줄 수 있고요. 닫을 때는 닫고 밑으로 해서 잠궈주시면 됩니다. 창호가 시스템 창호로 단창이기 때문에 유리 부분에서 약할 수가 있어서 함중 유리가 들어간 제품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복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에 올라와 봤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도 하시고 음악도 연주하시고 이런 개인 공간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천장에 붙은 거는 라왕 무주르압판이라고 UV 코팅이 돼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게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발주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코팅하는 업체에서는 물량이 모여야지 하기 때문에 저희 혼자서 주문을 하면 자재가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무주르압판 라왕 썼고요. 바닥은 데크재인데요.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건축주분께서 바닥에 난방을 따로 안 하신다고 하셔서 밑에 공간을 조금 띄어서 그나마 한기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려 보자 라는 생각으로 데크재를 고르셨습니다. 다락 같은 경우에는 창고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바닥에 난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층은 전부 다 시스템 에어컨으로 넣어드렸는데 다락 같은 경우는 높이가 좀 낮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벽걸이 에어컨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다락이 좋은 게 나가는 문이 있어서 밖에 테라스를 바로 나가실 수가 있어서 바람을 쐬실 수 있게 공간 구성을 해드렸는데 한번 나가서 보시죠. 다락방 문에서 바로 나오면 외부 공간이 나와서 바람을 쐬기에 굉장히 좋은데 이 공간을 온전히 개인 공간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현장하고는 특이한 점이 있다면 보통 투시형 난간으로 해갖고 난간대를 설치를 하잖아요. 유리나 스텐이나 철제 이런 것들로 투시형 난간으로 설치를 하는데 여기를 개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온전히 벽체를 다 세워가지고 마감을 해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연출이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롱브릭 벽돌 타일을 썼는데 이 벽돌 타일은 가로는 줄눈이 있는데 세로는 줄눈이 없게 시공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건축주분께서 설계사님이랑 계획하실 때 세로 줄눈은 없었으면 좋겠다, 꼭 가로 줄눈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다 이어서 붙여드린 현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자 우려가 조금 높아질 수가 있어서 줄눈은 시공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강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파벽 붙일 때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안에 단열재 메쉬미장을 한번 쭉 잡아놓기 때문에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간다고 해도 메쉬미장 면으로
흘러서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게 안에 내부에 있는 메쉬 미장을 더 꼼꼼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또 내가 주장하는 거는 그 안에 메쉬 미장으로 떨어져서 물길이 계속 생기다 보면 이 파벽 자체가 너덜너덜해져서 떨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구독자님 어떻게 댓글 좀 세로줄루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투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빗물이 떨어지면 경사면은 바닥으로 흘러나가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감처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항상 두겁을 씌울 때에는 바깥쪽으로 하면 바깥쪽 외벽에 물자국들이 생길 수 있어서 다 안쪽으로 경사를 잡아주는 상황이고요. 내부에는 물길이 떨어져서 물자국이 생기면 닦으실 수도 있고 발수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서 하단부로 내려와서 여기는 특이하게 하나로 물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설계사님께서 설계하실 때 앞쪽으로는 물 내려가는 홈통들이 없으면 좋겠다 하셔서 뒤쪽으로만 전부 배치가 됐고요. 신경을 많이 써서 단차를 좀 많이 줘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방을 보시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단이 협소해가지고 철판으로 만들어드렸는데 계단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을 짜드리면은 청소기도 들어가 있고 모자도 걸어 놓으시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계단 아래 공간을 작은 공간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공간을 차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을 한번 보시죠. 침대 위에 수납을 하실 수 있는 장을 위에 짜드렸고요. 여기에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여기 차면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하는 기준은 인접대지에 있는 건물하고 간격이 2m 이내일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2m를 벗어난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 건물주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면 시설이 개방감은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2m 이내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이 위에 공간을 열어놓은 거죠. 건축주분이 차면 시설이 싫다, 어차피 막힐 건데 아예 유리를 불투명으로 하면 어떤가 상의를 하다가 불투명 붙였을 때 열이 못 빠져나간다고 유리가 깨질 수 있다고 해서 차면 시설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